돼서 이제 2개월 지났는데 2개월 지나시니까 원래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이제 공직에 계셨잖아요. 교육하고 차관도 하시고 그다음에 교직원 공직에 이전하셨는데 학교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2개월 동안 느낀 바가 많으실 텐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공직 이제 경영해보고 학교 교수 생활도 좀 했어요. 그래서 대학의 이제 사무국장도 해보고 대학의 분위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는데 직접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뭐랄까 이제 경영이나 이런 행정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대학에 오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근데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1번부터 6번까지 주면은 뭐 깨알같이 써다준다고 이렇게 답변하라고. 근데 대학 같으면은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인터뷰하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여긴 일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 이런 게 달라서 제가 일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포트 못 받는 편이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직접로 이렇게 해야 되는 면도 많아요. 제가 여기를 미리 많이 준비해갖고 온 게 아니라 좀 갑작스럽게 왔었어요.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온 다음 짧은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실 소통이 좀 생각보다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은 것들을 대학 본부에서 직접 결정하고 그래서 그 교수들이나 이런 학과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본부 중심의 또는 총장 중심의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권위주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일하는 스타일도 그렇지 않지만 관당대학교에 가면 특별히 이건 좀 언급을 해줘야 구성원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전면에 내세웠죠. 우리는 지금 평창올림픽이라고 이제 주로 그렇게 지역 이름을 평창만 쓰는데 와서 보니까 이 눈을 가지고 하는 이런 올림픽은 대부분이 평창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실내, 이쪽은 강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강릉 시내에서 다 그 수영을 못하니까 그 유일하게 이제 이 아이스링크 여자 그 하키만 대학에서 하도록 했는데 우리 영동대, 강릉 원주대, 이 강릉 시내에 있는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서로 그걸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유치해서 이제 뭐 경쟁 속에 관동대가 받아왔죠. 저게 저 사진이거든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주경기장,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조 경기장. 그래서 이제 저 경기를 하는 동안에 세계가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네. 여자 하키. 관동대 이미지가 그냥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지죠. 많이 높아지고 이제 그 서울과의 이제 거리도 KTX 때문에 1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그러면 뭐 이 홍보 효과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문들, 학생들 뭐 다 자부심도 많이 높아질 거고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건설을 해서 이제 올림픽 경기 동안에 쓰고 끝난다면 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이제 강릉시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강릉시는 이제 우리한테 위탁하고 우리가 그 20년 내지 30년 위탁하면서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을 우리가 받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그 아이스링크는 정말 그 활용면에서 활용도가 사실 떨어진다고요. 강릉 시민 22만밖에 안 되는데 아이스링크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나무로 플로링 바닥을 깔고 실내 체육관으로 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실내 체육 또 우리 강릉 시민들의 이런 실내 체육 이제 이런 그 종합적인 체육관으로 쓸 겁니다. 뭐 피트니스부터 시작해서 구기 종목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제 그 실내 체육 건강 스포츠 증진을 했을 겁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의과대학이 부속병원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부속병원이 뭐 있으면 훨씬 좋고 그렇지만은 부속병원이 없어도 그 인턴 레지던트 그 수련의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과 협력병원 계약을 맺어갖고 학생 실습교육을 임상교육을 거기에 나가서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같은 경우도 이 관동 지역에 의대가 없으니까 영동 지역에 의대가 없으니까 이쪽에 의대를 해주면서 여기에다 부속병원 500병상의 부속병원을 지어라 이렇게 조건이 딸려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여기 강릉 아산병원이 크게 들어오고 여기 지금 도립의료원도 있고 민간병원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 사실 그 500병상 이상의 그 병원을 지으면은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도 짓지 못하고 뭐 그럼 여기를 지역을 탈피해서 이제 정부랑 그 지역 제한을 좀 풀고 해서 다른 지역에 그 확보하는 방안 이런 걸 이제 검토하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그 학교법인에 좀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사실 병원을 독자적으로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설립 그 조건인 부속병원을 갖추기는 해야 되겠고 법인의 이제 재정 사정은 이제 어려워졌고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의 질타도 좀 받고 어려운데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안을 강구하고 중이가 되어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학교는 법인에 대고 빨리 좀 해달라고 독촉가 하는 상황이고 우리 지금 관동대 학생들의 68%가 수도권 학생들이에요. 네. 그리고 강원도 학생들은 27%.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현재는 수도권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은 명지대의 뭐 강릉 캠퍼스라고 하면 훨씬 더 친숙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뭐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해서 뭐 명지대 가서 일부 수업도 들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이 특히 그 같은 교명을 쓰기를 좀 이런 염원하고 있죠. 예, 수요 조사를 해보면 나타나요. 그 명지대랑 같은 교명을 쓰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명지대 구성원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제가 제안할 때 얘기했던 것은 학교 설립자가 한 사람인데 학교 법인을 2개 뭐 3개씩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를 별개로 이렇게 복수의 대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각각이 다른 대학 이름을 쓰는데 설립자 한 사람이 학교 법인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대학을 이렇게 복수로 운영할 때는 다 대학 이름 같은 이름을 씁니다. 네. 우리처럼 이렇게 달리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 경우만을 보면은 우리도 명지학원에서 하나의 법인에서 대학을 2개 운영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같은 이름을 쓰는 게 지금 우리 국내의 그 뭐 추세라고 할 것도 없이 시작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관동대가 지난번 그 누리 사업 때도 관광 분야 갖고 정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릉의 그 지역적 특성의 지역 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보다는 관광이니까 역시 앞으로도 우리는 특성화 분야를 관광에서 그 찾아서 더 해나갈 거고 또 하나 이제 강릉이 워낙 제조업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최근에 강릉시도 좀 방향을 바꿨어요. 그 옥계라는 데에 비철금속 단지라고 그래서 지금 포철이 플랜트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발전 단지, 발전소들이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쭉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동해안선을 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하고 또 하나는 새롭게 아까 같은 비철금속 그런 발전 또 해양 쪽에 해양 플랜트 이걸 묶어가지고 에너지 자원 플랜트 학과라고 그 올해 신입생을 처음 뽑았어요. 네. 뽑고 내년에는 그걸 이제 2개 과로 들립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걸 우리가 단과대학으로 넓혀가지고 그것도 또한 특성화 분야로 그래 지역 산업과 연계된 걸로 에너지 자원 플랜트 또 하나가 관광 2가지 분야를 특성화를 해서 우리가 그쪽은 아주 전국적으로 탑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 이제 위기가 2017학년도부터 고졸자가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입시부터 확 떨어져요. 제 임기가 이제 2017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2016년도에 하는 입시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나가가 되는데 그걸 제 2의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 준비를 안 해놓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뭐 학생이 약간씩 줄으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을 어떻게 같이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그 미래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게 지금 그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TF팀도 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학교 발전 특성화하고 특히 교원들에 관한 거. 어떻게 하면 교원들 능력 발전을 가져오고 이제 이 보수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학생 규모에 따라서 교수들 정원은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고 이 위기에 대비한 시스템은 제가 1년 내로 만들려고 그래요. 1년 내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 학생, 교수, 직원들의 소속감을 충분히 줘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그 분위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이런 진통의 속에서 그 좀 참고 견디자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더 호소를 하고 하소연을 해야죠. 분명히 하나를 대학 4년 동안에 그 가지고 나가서 사회를 평생 동안 나가서 사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래서 관동대학교를 졸업하니까 정말 앞으로
졸업한 이후에 살아가는데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더라. 우리가 16년 학교를 다녔지만 관동대 와서 매듭을 져가지고 나간다. 배움에. 예? 그런 느낌을 갖도록 좀 그런 학교를 만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뭐 수도권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대학, 좋은 대학 빈자리 많이 있어도 일부는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고 강원 지역에서 일부러 수도권으로 안 가는 또 학생들 남을 거고 그래서 정원을 고졸자가 20% 준다. 그러면 우리는 15%만 줄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어요.